안녕하십니까. 변리사 스쿨에서 물리 과목 담당하고 있는 김현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시간 마련을 한 게 23년 물리 과목에 대해 가지고 연간 커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자리를 만들려고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은 제 소개를 이제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강의 경력은 꽤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시험, 그러니까 물리가 시험 과목으로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시험에서 충분한 강의 경험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 등을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이제 시험 경향에 대한 분석이나 타 시험과의 차별점, 그 다음에 가장 적합한, 이 시험에 가장 적합한 그런 강의를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자부감을 좀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약속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소개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변리사 1차 시험 물리 과목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이제 출제 경향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걸 간략하게 일단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범위를 보시면은 범위 같은 경우에는 대학 과정으로 치자면은 일반 물리학이 우리 시험의 시험 범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 비해서는 조금 더 범위적으로는 조금 넓고, 그리고 어쨌든 열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항 개수에 대비는 조금 많은 양을 봐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개론이라고 해서 그 물리도 물리학개론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범위는 대학과정 1학년, 뭐 늦으면 2학년까지 일반 물리학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공통적인 시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시험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피트, 미트, 디트, 그 다음에 우리 시험, 그 다음 공무원 쪽에 물리학개론, 이 정도가 저희 시험, 하고 이제 동일한 시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표시된 것처럼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피트나 미트, 디트 쪽이 변리사 시험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에 비해서 7급 공무원 시험이나 그 다음에 이제 소방 간부본생 선발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험도 물리학개론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시험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경향으로는 변리사 시험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짱돌이라고 부를 만한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평이한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면은 이게 전략적으로 괜찮은 자연과학 개론의 과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출제 경향을 조금 뽑아왔는데, 요건 평균적으로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연형으로 출제되는 게 내문항, 그리고 단순히 개념을 적용하거나 쉽게 대입하거나 요 정도의 수준을 물어보는 게 내문항.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그 OX를 찾는 거, 아니면 1번부터 5번까지의 지문에 대한 OX를 찾는 개념 해석에 대한 게 두문항. 이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단순 암기나 그 다음에 아주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 단순 적용하는 내용까지는 대다수는 맞추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추세 자체가 물리가 어느 정도는 전략 과목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론 형태로 나오는 거. 즉, 추론 형태라는 거는 한 가지가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내가 해석을 통해 가지고 문제 적용시켜서 결과까지 도출을 해야 되는 이런 형태에서 조금 어렵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문제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그래야 만족한 성적대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기출문제 봤더니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 자체 유형으로 보시면 지문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 게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OX를 판단하는 거 한 문제, 이렇게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문제 스타일만 보게 되면 마지막에 결론을 계산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얻어야 되는 그 유형에 해당이 되는 게 8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식에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게 다가 아닐까요? 8개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중에서 한 4개 정도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단순히 떠올린다, 대입한다, 그래서 답을 얻는다. 즉 짧은 시간에 건드릴 수 있는 게 4개 정도라고 보셔야 되고요. 나머지 4개는 그 정도의 단순한 적용으로는 힘들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수업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약간의 이해를 통해 가지고 문제에 적용해서 결론까지 도출을 하셔야 되는 추론형 형태의 문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이 변리사 시험이 과목 수가 1차 시험이 많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대다수의 경우가. 그래서 준비 전략은 공통적으로는 저는 시험에 적합한 수준까지 꼭 이해와 정리를 반복적으로 병행하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하고 그래야 고득점까지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근데 뭐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시험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물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 텀을 너무 오래 두시면은 그 반복하는 주기적인 시간 텀이 너무 오래되면은 휘발성이 강합니다. 내가 베이스가 충분히 있지 않으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요 가급적이면은 짧은 텀을 반복해 가지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 학습해 주는 게 그게 전략적으로는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짧은 텀으로 주기적으로 개념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한 번을 훑는데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 걸릴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짧은 텀으로 주기적으로 학습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 실력이 늘지 않냐 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는데 그게 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리고 베이스가 충분히 탄탄하신 경우에는 문제 푸는 양을 늘려도 상관이 없지만 그 정도 수준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양치기 하는 것보다는 한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용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시간 대비 얻어가시는 게 훨씬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수준에 따라서 이건 판단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초중반에는 양치기, 문제에 대한 양치기보다는 개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고요. 물론 이제 문제도 계속 병행하셔야 되겠지만, 문제풀이도 해서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학습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초시생이든 재시생이든 문제풀이 할 때는
이런 거를 좀 강조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물리는 일단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면 수능 교재는 적합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범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수능 스타일의 문제와 우리 시험의 문제 스타일은 유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수능 교재는 절대로 참고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대학 교재, 일반 물리학 교재를 본다? 그것도 너무 과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변리사 시험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교재를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초시생이고 베이스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개념부터 잘 잡으시고, 제시 이상이라면 개념 쪽 부족한 거를 보완하시면서 문제풀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과관계를 좀 따져가면서 그렇게 좀 효율적인 학습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 23년도 제 강의 전체적인 커리큘럼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개념 강의와 문제풀이와 최종 정리, 이렇게 3가지 형태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개념 강의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선 이제 3월 아마 2번째 주 정도에 시작을 할 것 같고, 실강 기준으로 한 2주 정도? 그래서 4회에 걸쳐 가지고 인문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요거는 완전히 물리 베이스가 없는 그 정도 수준, 문과 출신이시거나 아니면 뭐 이공계열이라고 하더라도 물리가 굉장히 취약한 과목에 해당이 된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는 전범위를 다루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물리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도. 그래서 그 수학적인 접근하는 거, 약간의 수학 내용하고, 그 다음에 물리에 등장하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나 단어들에 대한 정리를 해가지고 진입 장벽을 좀 많이 낮출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적으로 수강을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월 아마 4주 정도 마지막 주쯤에 시작을 해가지고 5월 말경에 끝날 것 같은데요. 그때 기본 강의, 즉 개념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본 강의, 개념 강의를 듣던 문제풀이 강의를 듣던 간에 항상 실전에 맞게끔 강의 준비도 저도 할 거고요. 또 실전에 적합하게끔 수험 생활을 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전에 최적화된 개념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강의가 이 기본 강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가 제 강의 중에서는 이 강의, 기본 강의가 메인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즉 기본 강의 쪽을 제외한 나머지 강의들은 자기 판단에 따라서 또 자기 수준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사용하는 교재는 제 책 제목이 끝변리사 물리라는 교재인데요. 그게 이제 개념편 교재하고 문제편 교재하고 이렇게 2가지로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념편 교재 같은 경우를 이 시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 강의 때 개념편 교재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개념편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개념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급적 이 시험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필수 예제들을 이렇게 수록을 해놨고요. 요거를 가지고 적응력을 많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편 교재로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풀이 강의로는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이유는 일부러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이유는 이게 총 전부 다 7월에 시작하는 거, 8월에 시작하는 거 둘 다 제 교재, 문제편 교재에 대한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기출 강의만 필요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교재 같은 경우가 변리사 기출문제하고, 그리고 여기에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모든 기출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10개년치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지문을 조금 변형을 해서 OX 문제를 추가를 해놨어요.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유사기출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MD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쪽 문제하고, 약간 뭐 추가되는 게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정도 우리하고 공통시험인 영역에서 제가 이 시험에, 우리 시험에 이 정도는 보는 게 좋겠다, 연습하기에 괜찮다 라는 것들을 선별해 가지고 선택적으로 수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죠. 즉 7월로 예정되어 있는 변리사 기출문제풀이에서는 변리사 기출문제 문제 푸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거 요약 정리하고 OX 변형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요쪽에 대한 회차보다는 2회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이쪽 이제 8회 인간기준으로 24강 정도가 예상되어 있고요. 여기는 6회 인간기준으로는 18강 정도가 예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18회가 예정이 되어져 있고, 인간기준으로는 아마 54강 내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꼭 다 수강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가급적이면은 개념과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기초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개념은 교수님 이해된 것 같은데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개념 강의와 특히 요 기출문제 강의에 대한 거를 연계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유사기출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10월 그리고 12월에 아마 크게 시기적으로는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최종 정리가 2가지 종류를 이렇게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빈출 유형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주제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스타일의 지문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주 빈출될 수 있고 그 다음 출제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핵심 요약 정리도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실전 연습, 요거 이제 최종 파이널 모의고사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모의고사 시간 설정해 가지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 대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 같이 요약 정리하고 문제풀이도 병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라는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것들을 가급적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저 혼자 문제를 푸는 거는 제가 잘 풉니다 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이런 조건들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가급적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강의 구성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3년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강의 일정과 강의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개념편 교재하고 문제편 교재하고 둘 다 3월 중에는 이게 출간이 될 예정이에요. 물론 이제 개념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교재하고 아주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개념이, 물리 개념이 뭐 개정이 되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큰 폭의 변화는 없겠지만 또 이제 고민을 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씩 변형을 할 거고요. 예제 같은 것도 약간은 변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문제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업데이트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 번호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뀔 거고 빠지는 문제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너무 이전 문제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경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변리사 기출문제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전 문제까지 우리가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편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 이전 연도 교재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문제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거의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강의 전체적인 커리하고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을 말씀을 간략하게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